이어서 MBS 투데이가 방송됩니다. 농촌의 맛 MBS. 사랑이 가득한 MBS, 행복이 가득한 MBS 한국 농업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투데이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제 조직인데요. 최근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협동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은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김성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협동조합 포럼을 열었습니다. 협동조합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합원들이 서로 협동해서 물자의 생산이나 판매, 구매 등의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은 경제활동의 목적이 조합의 이윤 추구에 있지 않고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에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협동조합이 경제적 약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이렇듯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동조합이 최근 사회 경제적 여건이 악화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포럼 발제를 맡은 곽현용 한살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협동조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경제 침체 저성장기에 있습니다. 한살림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과연 이러한 기후 재난과 고령화 상황 속에서 농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거고. 협동조합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세금 혜택이라든가 공공사업 참여 어떤 기회 확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서 어떤 법적 절차 간사 등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협동조합들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AI로 바뀌어진 세상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로 대변되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이 도구를 협동조합이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포럼을 주최한 김성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널리 알리고 미래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협동조합이 중추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이은서입니다. 밭에서 고추대나 깻대를 태우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산불 위험이 커서 불법이지만 마땅한 처리법이 없어 영농부산물 소각은 농촌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힘을 합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파쇄한 영농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합니다. 수확
수확이 끝난 겨울의 고추밭. 곳곳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고추대를 한데 모아 태우는 겁니다.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어 영농 부산물 소각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깻대나 고추대 등은 딱딱하고 질겨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를 태우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고추대 같은 경우는 단단하기 때문에 잘 부서지지 않아요. 그럼 다음에 다른 작물을 심을 때 밭이 평평하지 않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태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전에는. 이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영농 부산물 파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13일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파쇄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과 파쇄 지원단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지역과 고령 농민의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산불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도 줄이고 잘게 부순 영농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입니다. 영농 부산물을 불태워서 없애는 관행 대신에 파쇄기로 잘게 부순 다음에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 순환 문화를 정착해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파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농가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 밭이 자꾸 비료를 쓰니까 산성화되는데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예요. 안 부서지니까. 근데 저걸 넣으면 충분히 유기물이 들어가니까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럼 일석사주죠. 전화만 하면 와서 부셔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해부터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한 결과 지난해 파쇄량은 16만 6천 톤으로 전년보다 8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20만 1천 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도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49% 줄었고 발생 면적도 97%나 감소했습니다. 파쇄 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농민은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가 있는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MBS 이윤영입니다.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는 제조 방법이 판이하지만 모두 소주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통주 업계에선 두 주종 모두 단일한 명칭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요. 증류식 소주가 국산쌀을 더 많이 사용하고 생산 비용도 높은 만큼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정부가 소주를 증류식과 희석식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제조 방식에 관계없이 단일 주종으로 판매되던 소주를 증류식과 희석식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희석식 소주는 물에 주정과 첨가물을 넣어 만드는 반면 증류식 소주는 곡물 등 원료를 발효시켜 원액을 얻고 이를 숙성해 만듭니다. 증류식 소주가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비용도 더 투입하는 건데 전통주 업계에선 희석식과 증류식 모두 소주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가 병의 표기법으로 보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선택에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일반 희석식 소주도 증류식 소주의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가 명확하게 제조할 때에 표기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류식 소주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국산 쌀 소비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병으로 상징되는 희석식 소주의 주종은 대부분 외국산 수입 농산물로 제조됩니다. 반면 전통주로 분류되는 증류식 소주는 국산 쌀을 사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증류식 소주 같은 경우에
쌀이 좀 더 많이 투입되고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주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증류주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는 쌀 소비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통주 시장을 키우고 2022년 19,000톤이었던 전통주 업계의 쌀 소비량을 2027년 27,000톤까지 늘리겠다는 보관입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전통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 주종을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 등과 같은 증류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탁주나 청주, 맥주 등 발효주류만 허용됐습니다. 주류 제조 면허 규제가 완화되면 자본이 부족한 생산자 단체나 청년농들의 양조장 창업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세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류 500kl 이하, 증류주 250kl 이하의 주세 50%를 감면했습니다. 이 기준을 각각 1000kl, 500kl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30% 감면 구간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지역 특산주의 원료 조달 규제도 완화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 특산주로 인정받으려면 상위 3개 원료를 100% 지역 농산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제품 중량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만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면 지역 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에는 소비 촉진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역별 전통주를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식문화 등 미식 자원을 활용한 전통주 미식벨트를 올해 안에 발굴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MBS 이호철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설 연휴 이후 가축조련병이 발생한 4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와 충북, 전남, 전북 등 4곳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설 명절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으며 발생 지역 인근에 대규모 양돈 가금 농장이 있어 방역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처음 발생한 이후 30회 넘게 발생했습니다. 행안부는 3대 필수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5일까지 농촌지역 활성화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동참할 봉사단체 23곳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2025년 농촌 재능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혹은 비영리단체 등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활동 분야는 지역 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4개 부문으로 50여 개의 활동 유형이 포함됩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일반 단체는 2천만 원, 지역 단체는 3천만 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며 신청은 스마일 재능뱅크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농산물을 저장할 때 능동형 CA 저장고를 사용하면 저장 기간이 최대 2배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능동형 CA 저장고는 저장 농산물의 생리적인 특성을 감지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2세대 CA 저장고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일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충북 보은거점산지유통센터를 찾아 능동형 CA 저장고 보급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저장고 적용 이후 유통센터의 소비 전력은 60% 이상 절감됐고 사과 저장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난감류는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 농산물 저장 기간이 최대 2배 연장됐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농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 상속공제 한도는 30억 원으로 2023년 20억 원에서 상향됐으나
농지와 가축 가격의 상승 등 농업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만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영농 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영농 기간에 따라 5년 미만은 30억 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억 원, 10년 이상은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출 중이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농산업 제조기업 15곳에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산업 제조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협업형 농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기업이 제품 설계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유형은 구축 수준에 따라 고도화와 동일 수준 고도화로 나뉘며 정부 지원 비율은 최대 50%로 동일합니다. 고도화는 최대 9개월 동안 2억 원까지, 동일 수준 고도화는 최대 6개월 동안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산불 피해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사용자가 주소를 입력하면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자동으로 분석해 위험성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분 이내에 빠르게 처리되며 위험성 정도는 고위험과 위험, 저위험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현장 대책본부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산불 조심 기간 종료 후에는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1차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양돈농가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미흡사항의 개선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법정 방역시설과 소독 설비 설치, 운영 실태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살필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미흡 농가에는 노후한 방역, 소독시설이 신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국비와 도 자체 사업 지원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28억 7천만 원 규모의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가축 사육업과 종축업 허가를 받은 축사 455곳으로 농가별로 맞춤형 방역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종별로 가금농가는 터널식 소독시설과 방조망을, 양돈농가는 내부 울타리와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을, 소농가는 자동 목걸이와 병해충 방제 램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까지 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12월 최종 사업비를 정산할 예정입니다. 가락동 365 지난 한 주간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품목입니다. 신고배 1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8일 62,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고요. 2월 10일에 급격하게 가격 오르면서 89,000원대 최고가 기록합니다. 이후에는 계단식으로 다시 가격 떨어지면서 2월 14일 66,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로 보시죠. 2월 8일 108,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2월 10일에 가격 오르면서 105,000원대 최고가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가격 조금씩 떨어지면서 2월 14일 8만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백다다기오이 100개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8일 69,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주 후반까지 가격 내림세 없이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월 14일 88,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를 보겠습니다. 2월 8일 87,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조금씩 가격 오르면서 2월 13일 10만원대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소폭 빠집니다. 2월 14일 98,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이맛고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8일 68,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2월 10일 기점으로 비슷한 가격 흐름 이어지다가 다시 급격하게 오릅니다. 2월 14일 85,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최고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8일 74,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주 중반 들어 비슷한 가격 흐름 이어지다가 마지막 날 가격 솟습니다. 2월 14일 91,000원대 최고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깐쪽파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8일 123,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주 중반으로 급격하게 가격 오릅니다. 2월 11일 192,000원대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다시 조금씩 빠지는데요. 2월 14일 151,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를 보겠습니다. 2월 8일 129,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주 중반인 2월 11일 가격 오르면서 204,000원대 최고가 기록합니다. 이후에 점진적으로 가격 하락합니다. 2월 14일 163,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사사과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시죠. 2월 8일 59,000원대 최저가 기록하는데요. 2월 10일에 급격하게 가격 오릅니다. 89,000원대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는 다시 주 후반 들어서 점진적으로 가격 떨어집니다. 2월 14일 65,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최고가를 보겠습니다. 2월 8일 141,000원대 최고가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점진적으로 가격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월 14일 85,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당근 2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8일 61,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주 중반에 가격 오르면서 2월 11일 68,000원대 최고가 기록합니다. 이후에 조금씩 가격 떨어집니다. 2월 14일 63,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를 보겠습니다. 2월 10일 74,000원대 최고가 기록하고요. 비슷한 가격 흐름 이어지다가 마지막 날 가격 소폭 빠집니다. 2월 14일 7만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8일 55,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주 후반까지 가격 내림세 없이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월 14일 84,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최고가로는 마찬가지입니다. 2월 8일 59,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가격 오릅니다. 2월 14일 93,000원대 최고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유단감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10일 4만원대 최저가 기록하고요. 이후에 가격 오릅니다. 2월 11일 42,000원대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비슷한 가격 흐름 이어지다가 마지막 날에 떨어지면서 2월 14일 41,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를 보겠습니다. 2월 8일 47,000원대 최저가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2월 10일 48,000원대 최고가 기록합니다. 비슷한 가격 흐름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는데요. 첫날과 같은 가격 2월 14일 47,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농산물 주간 시황 확인해 봤는데요. 매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반입량, 품목별 낙찰 가격, 시세 추이 등은 매일 새벽 2시에 방송되는 낙찰 가락동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